지난번에 올린 만점 후기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했는데 제가 선택한 교재부터 말씀드리면 큰별쌤의 별별 한국사, 심화 상하권 2권과 기출 500제, 그리고 시대별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4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026년 2월 첫 시험에 응시했는데 교재를 산 건 2025년 가을쯤에 미리 사놨기 때문에 이 기출이 2024년 기출까지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2025년 시험에 대비하는 교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에 치러졌던 가장 최근 사회 기출을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아서 풀어봤고요. 이거는 해설집이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채태성 1팁이 들어가면 심화 해설해주신 영상도 있고, 또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면은 해설해놓은 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아서 2025년도에 치러졌던 시험까지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기출은 최근 3년치 기출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건 개념 교재인데, 개념 교재는 이렇게 40강으로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강마다 한국사를 그리다 이렇게 해서 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쓰다는 판서 강의를 들으면서 써볼 수 있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사를 보다. 여기에는 용어 사전이 있는데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생소했던 용어들이 이렇게 딱딱 단어 뜻이 나와 있어서 확실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사료나 자료들 같은 거와 함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흐름을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쭉 그냥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사를 읽다는 조금 더 축약해서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축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국사를 풀다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 강마다 8문제가 기출문제가 수록돼 있어서 이거를 풀어보면 확실히 앞서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답 찾기, 오답 피하기까지 이렇게 문제마다 해설이 있어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한 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국사를 채우다, 별 채우기. 이거는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고 나중에 지우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연필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시험 전날에 이거를 1강부터 40강까지 전부 다시 채워봤거든요. 그걸 시험 보기 가장 직전에 한 공부예요. 마무리로. 그래서 이건 연필로 쓰고 지웠다 또 써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능검 준비를 한 달 플랜, 그러니까 4주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개념 강의는 하루에 최소 2강, 컨디션이 좋으면 3강에서 4강까지 듣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 2주 혹은 20일 정도의 개념 강의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2달 플랜으로 공부하시면 하루에 1강씩 들어서 40일 동안 완강을 하셔도 좋지만, 저는 개념을 2회독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강씩 들어서 2회독을 하면 40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2회독을 하면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들이 2번째 들었을 때는 더 이해가 잘 되고 흐름이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40강 완강하고 다시 처음부터 더 듣는 것도 추천하는데, 만약에 기간이 촉박해서 난 그렇게 들을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한 번만 듣고 나중에 전복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개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개념 강의를 막 계속 쭉쭉 듣다 보면은 한 중간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들었을 때쯤 되면 드는 생각이, 앞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불현듯. 그때 그럼 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절대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쭉 계속 진도를 빼셔야 돼요. 진도를 다 빼고 나서 기출을 풀거나 아니면 전복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그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됐던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되살아나거든요. 이건 정말 제 경험이고,
채태선 선생님도 한번 라이브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그냥 계속 진도를 끝까지 빼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은 개념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개념이 끝나면 기출을 풀고 또 전복 강의도 듣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쌓이고 쌓여서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문화 파트나 일부 내용들은 흐름 속에서 외우기보다는 정말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큰 흐름 속에서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연도 같은 것도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는데 사건과 사건의 인과관계, 선후관계 이런 흐름을 딱 잡고 나면은 저절로 그 숫자가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억지로 안 외워지는 거를 붙잡고 외우려고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0강까지 완강을 하고 나면 이제 기출을 들어가도 되는데 기출을 일단 1회독 혹은 2회독을 풀어보고 나면 내가 어떤 파트가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이게 느껴지고 어느 시대의 흐름이 잘 안 잡혀서 헤매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저는 이때 전복 강의를 들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전복 강의는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강부터 40강까지 전체 내용을 9시간으로 축약해서 핵심만 뽑아낸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듣고 나면 잊어버렸다고 느껴졌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끄집어내지면서 정리가 싹 한번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복 강의를 듣고 다시 기출을 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기출을 하루에 1회차 혹은 2회차 풀어보는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북을 보면서 이 교재 해설북이 진짜 두껍고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해설북을 보면서 1번부터 50번까지 전체 문항에서 매 문제마다 주어지는 자료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법이나 정답과 오답 선지, 그러니까 한 문장당 5선지가 나오는데 정답과 오답 선지 250개를 모두 풀이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 과정 없이 그냥 난 문제 풀어서 맞췄으니까 확인 안 하고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공부를 안 한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출 500제 풀기도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10회 분량의 기출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채태정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 풀 때 한 회를 통으로 푸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한 문제 풀고 이게 풀이가 진짜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재가 한 문제 풀고 푼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 풀고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제발 그렇게 풀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방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출 풀 때 통으로 풀었어요. 그냥 대신에 선생님이 통으로 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시간 안에 푸는 것에 집착하거나 시간을 재면서 푸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시험 시간이 총 80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볼 때 저도 시간을 재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풀어져요. 60분 안에 풀어지고 여유 있게 풀어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간을 재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작하는 시간만 체크해놓고 제 페이스대로 그냥 풀었고 그렇게 해서 좀 뭐 약간 헷갈려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탁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풀면은 제일 빠르면은 53분? 뭐 좀 오래 걸려서 어렵다 싶었던 것도 65분 안에 문제 풀이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통으로 풀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다 하고 100점 맞으시는 분들 빼고 틀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그게 최악의 경우고 틀린 문제만 확인을 하고 나 맞았으니까 다른 문제는 그냥 넘어가거나 그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풀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통풀기를 하되 제 페이스대로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있고 맞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틀린 문제는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돌아와서 풀이를 펼쳐놓고 다 보는 거예요. 1번부터 50번까지 내가 맞힌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료에서 키워드 찾는 거 풀이랑 비교해보고 선지 있죠.
선지도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다 알진 못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 소거를 해나가면서 맞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몰랐던 선지는 물론이고 아는 선지들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쓰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연도가 중요한 문제라면 연도도 적어보고 뭐 국가가 중요한 문제라면 국가도 적어보고 어떤 왕이 제의에 관한 선지라면 그 왕을 적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100% 내가 아는 선지가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부법이 한능검은 이 선지가 이번에 나왔던 선지가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 나왔던 선지가 오늘 또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문제는 매회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지만 이 선지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답이었던 선지가 그 다음 해에 오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시대별 통합 문제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섞여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선지 한 회면은 250가지의 선지를 다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다음번에 맞출 확률도 올라가고 틀릴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와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한 번씩 더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은 거지만 이 볼펜으로 쓴 거는 제가 다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연필로 쓴 거는 문제 풀 때 쓴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샤프로 써놨지만 풀이를 보면서 한 번씩 더 써요. 이러면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71에는 100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다시 풀이를 보면서 모든 선지를 다시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풀었습니다. 이게 풀이가 진짜 좋거든요. 최태성 선생님 교재. 사직강을 할 동안 이거를 같이 조금씩 풀어서 다 풀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딱 그만큼씩만 매일 풀었거든요. 이게 700문제가 좀 넘어요. 다 풀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 화, 수 3일 동안 다시 풀었던 문제를 전부 새로 봤어요. 3일 동안. 이 한 권을. 맞았던 것도 틀렸던 것도 상관없이 그냥 다 봤어요. 아, 이 부록 빼고. 부록이 뭐 세시풍속, 지역사, 인물사 이런 거 있는 건데 이거 좀 일단 빼놨고 그거 외에 여기 끝까지 한 번씩 싹 다시 봤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요즘에는 앱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사 오답노트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회차 발표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77회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고 저는 여기 보면은 77회부터 63회까지는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최태선 선생님 기출 500제 문제집을 갖고 있고 그걸로 풀어볼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그 이전 최근 3년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실시된 시험을 여기서는 풀어봤고 여기 보시면은 62회는 1회차, 2회차 점수가 두 개잖아요. 1회차에 63점, 2회차에 97점. 이게 뭐냐면 제가 개념 공부를 전근대까지만 했을 때 1회차로 62회 시험을 풀어본 거예요. 근데 전근대까지밖에 개념 공부가 안 됐고 근현대사 쪽은 아예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 근현대사 쪽을 3분의 2 정도 밖에 못 맞춰서 총 점수가 63점이 나온 거예요. 전근대는 거의 다 맞추고. 그래서 이때 충격을 먹어서 근현대사까지 빨리 개념 공부를 끝낼 수가 있었고 그 개념 공부가 40강까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풀어봤을 때 97점으로 점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62회, 61회, 60회, 59회, 58회 다 40강까지 개념 공부만 하고 풀었을 때 전부 다 90점 이상 100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점수를 보면은 93, 94 여기도 38회도 여기 38회부터 이 앱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출문제가 처음에 전근대까지밖에 개념 공부 안 하고 풀었을 때 67점인데 마지막에 100점 이렇게 아무튼 그냥 심심할 때 그럴 때 한 해씩 풀어봤어요. 이 앱은.
넘어서 이제 집에 가요. 내일 시험 날이라서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아직 다 못 본 게 있어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빨리 봐야 되는데, 오늘 최태성 선생님 전야제 하는 날이라서 그것도 8시부터 봐야 되고, 그거 끝나면 오늘 아직 다 못 본 거 조금 더 보고 자면 될 것 같은데, 언제 다 볼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집에 가볼게요. 오늘 2월 7일 드디어 디데이예요. 한능감 시험 77에 있는 날이고, 지금 8시 47분인데 이제 시험장으로 가려고 집에서 나왔고요. 가서 일찍 도착해서 조금 더 훑어보다가 시험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끝났다. 11시 39분. 드디어 시험 끝났어, 나. 정말 힘들었어. 고생했어 어쨌든. 시험 보고 왔는데 이제 책 좀 해볼게요. 여기 최태성 선생님 이거 보니까 네, 합격 에디션으로 이거 합니다. 지금 이 책이 가다반 하고 진짜 너무 근사해요. 합격자 야, 사인하는 유튜브 네, 라이브인데 이거 시중에서도, 보니까 이번 구할 시험 수 엄청 없는 한국사 능력 어려웠다는데 검정 시험 합격 일단 기념 에디션. 해볼게요.